여러분께 온 우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식의 모든 구석까지 상세히 그려낸 고대의 지도가 존재한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생각이 어떻게 물질이 되는지, 사랑이 어떻게 엄격함과 균형을 이루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설계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설명해주는 지도 말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도는 실제하며 그 이름은 바로 카발라 생명의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상징을 해독하기 위한 놀라운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단순히 10개의 세피로트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은 이 놀랍고 심오한 체계를 통해 세상과 타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실의 장막 너머를 엿볼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이 나무를 따라 상승하기 전에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부터 이해해 봅시다. 생명의 나무는 고대의 밀교적 흐름인 카발라의 핵심 상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룰 것은 종교적인 유대 카발라라기보다는 타로, 점성술, 연금술 등 다양한 전통의 요소를 흡수한 헤르메스 카발라, 즉 서양 카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적인 모델, 하나의 기호 지일리프입니다. 가장 복잡한 과학 이론이 수식이 아닌 단 하나의 도표로 표현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도표는 신성한 에너지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응축되고 결국 우리의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는 발현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그 반대 경로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바로 의식이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한 지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이루어졌던 방식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가장 첫 번째 지점, 즉 생명나무에서 가장 높고 파악하기 힘든 영역은 1번 세피라인 케테르입니다. 케테르는 왕관을 의미하죠. 빅뱅 직전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절대적인 무우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순수한 존재이며 하나이고 나눔이 없으며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케테르는 만물이 흘러나왔고 결국 모든 것이 되돌아갈 바로 그 근원입니다. 그곳에는 형태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바로 특이점, 싱귤레리티이며 전 우주가 싹트게 될 씨앗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케테르는 가장 꼭대기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의 점으로 묘사됩니다. 이 장면을 시각화하자면 무한한 공허 속에서 희미하게 맥동하며 창조로 폭발하기 직전의 눈부신 빛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테르를 오직 지성으로만 이해하려는 시도는 숟가락으로 받아 전체를 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케테르를 순수하고 무한한 잠재력 그 자체의 현존 엑센춘으로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케테르라는 통일체에서 최초의 양극성과 첫 번째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세피라인 호크마, 즉 지혜입니다. 케테르가 점이라면 호크마는 그 점에서 뻗어나온 선입니다. 이는 창조의 첫 번째이자 억제할 수 없는 역동적인 충동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인 순수하고 거침없는 에너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는 능동적인 남성 원리입니다. 빅뱅의 맥락에서 볼 때 호크마는 우주의 모든 과정을 시작시킨 최초의 폭발, 그 자체입니다. 이 에너지는 너무나 강력하고 혼돈스러워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고 오직 무한하게 팽창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아직 어떤 형태도 갖추지 못한 순수한 발현 의지입니다.
신화적으로 호크마는 종종 신성한 아버지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시각적인 예로 빛나는 점인 케테르에서 맹렬한 빗줄기나 번개가 텅 빈 허공으로 솟구쳐 나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허공 속으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 담아낼 그릇 뱃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수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억제할 수 없는 호크마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 번째 세피라, 즉 이해를 의미하는 비나와 마주칩니다. 비나는 호크마의 불꽃 같은 충동을 받아들이고 이를 구체적인 형태로 빚어내는 거대한 그릇입니다. 호크마가 능동적인 남성적 원리라면 비나는 수동적인 여성적 원리입니다. 그녀는 형태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바로 이 비나가 최초의 구조, 최초의 법과 제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우주가 잉태되는 바로 그 자궁입니다. 비나가 없다면 호크마의 에너지는 그저 무의미한 혼돈으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비나는 시간, 공간, 그리고 인과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바로 제한이 존재의 발현을 낳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리려면 공간을 한정하는 캔버스가 필요합니다. 음악을 작곡하려면 소리를 제한하는 음표와 리듬이 필요합니다. 비나는 바로 그 캔버스이자 그 구조 자체입니다. 어둡고 끝없이 깊은 구 Q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구가 호크마의 눈부신 광선을 흡수하며 그 안에서 미래 우주의 최초 패턴과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케테르, 호크마, 비나로 구성된 첫 번째 신성한 삼중주를 형성한 후 우리는 다음 단계의 현실 영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네 번째 세피라, 바로 자비 헤세드 또는 사랑 헤세드를 의미하는 헤세드를 만나게 됩니다. 헤세드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확장과 베풀매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쏟아붓는 선량하고 너그러운 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성장, 풍요, 낙관주의, 그리고 자비의 에너지입니다. 헤세드는 모든 것이 살고 자라고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씨앗이 발아하고 세포가 분열하도록 만드는 힘이며 그 어떤 경계나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헤세드는 관대함, 친절함, 용서하고 포용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순수한 형태의 다른 힘들과 마찬가지로 헤세드 역시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성장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무한한 관대함은 결국 고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힘이 필수적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주변의 모든 것을 채우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강둑을 넘어 범람하는 거대한 강물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무한한 자비의 힘인 헤세드와 균형을 이루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세피라인 그브라입니다. 그 이름은 엄격함 또는 힘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헤세드가 확장이라면 그브라는 수축입니다. 헤세드가 예스라면 그브라는 노인 셈이죠. 여기서 흔히 오해되는 한 가지 통념을 깨야 합니다. 그브라는 결코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엇이든 존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입니다. 이것은 분별, 심판, 훈련,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브라가 바로 헤세드의 강물에게 여기까지가 네 강둑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브라는 불필요하고 쓸모없고 이미 수명이 다한 모든 것을 잘라냅니다. 마치 신체를 살리기 위해 병든 조직을 제거하는 외과 의사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브라의 작용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브라는 의지력, 자기 훈련,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브라가 없다면 우리는 혼돈 속에서 우리의 약점들을 무한정 허용하며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브라는 붉은 갑옷을 입고 불타는 검을 든 강력한 전사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질서와 정의를 수호하며 조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베어냅니다. 무한한 사랑의 헤세드, 쳇셋과 엄격한 힘의 그브라, 게브라. 그 둘 사이에 바로 생명의 나무 전체의 심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피라, 티페레트, 티페렛는 아름다움 또는 조화를 뜻합니다. 이곳이 바로 완벽한 균형의 지점입니다. 티페레트는 자신보다 위에 있는 모든 세피라들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통합하고 조율합니다. 이 세피라는 전체 시스템을 밝히고 생명을 불어넣는 태양과 같습니다. 헤세드가 자비로운 왕이고 그브라가 엄격한 전사라면 티페레트는 언제 자비를 베풀고 언제 엄격해야 할지 아는 현명하고 자애로운 통치자입니다. 티페레트는 우리의 의식의 중심이자 우리의 고차원적 자아, 그리고 신성과의 접점입니다. 자신의 참된 본성과 사명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티페레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온전함, 치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 구현되는 상태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의식 수준은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시각적으로 티페레트는 생명의 나무 중앙에 자리한 찬란한 황금빛 태양이며 모든 상반된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고 진리와 아름다움의 빛을 발산합니다. 티페레트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세상 전체와의 완벽한 조화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화의 중심인 티페레트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다음 세계에 세피라가 엮인 트리아드 삼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트리아드는 우리의 인격과 그 발현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세피라는 넷자흐 넷삭이며 그 의미는 승리 또는 영혼입니다. 넷자흐는 우리의 감정, 느낌, 본능, 그리고 욕망의 영역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내재된 길들여지지 않은 순수하게 자연적이며 직관적인 힘 그 자체입니다. 거칠고 억제할 수 없는 숲이나 산압계 휘몰아치는 태양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넷자흐의 에너지입니다. 넷자흐는 예술, 음악, 춤 등 이성, 머리, 이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운회적 활동인 셈이죠. 넷자흐는 예술가를 움직이는 열정, 시인의 영감, 그리고 광전사 버서커의 맹렬한 분노입니다. 이는 순수하고 원초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사랑과 증오의 에너지입니다. 논리는 없고 오직 순수한 감정만이 존재합니다. 넷자흐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색깔과 열정이 없는 칙칙하고 생명력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힘이 통제되지 않고 방치되면 혼란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자흐를 시각화하려면 황홀경에 빠져 춤추는 아름답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무희 혹은 걷잡을 수 없는 자연의 격렬한 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넷자흐, 넷삭가 감정의 영역이라면 그 짝이자 균형점인 여덟 번째 세피라는 바로 호드호드입니다. 호드는 영광 혹은 광채를 뜻합니다. 호드는 순수한 지성, 논리, 이성, 그리고 소통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뇌 활동에 해당합니다. 넷자흐를 예술가에 비유한다면 호드는 과학자입니다. 넷자흐가 통제되지 않은 야생의 숲이라면 호드는 질서정연한 도서관 혹은 빈틈없이 설계된 도시와 같습니다. 이론, 개념, 언어, 시스템, 기술 등 모든 형태의 구조는 바로 이 호드의 영역에서 탄생합니다. 이는 사물을 분석하고 분류하며 정확히 명명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호드가 없다면 넷자흐의 감정과 본능은 그저 표현되지 못한 혼란, 카오스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들을 말과 상징
혹은 공식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호드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호드가 극단으로 치우칠 경우 지나친 합리화로 인해 건조해지고 감정이나 현실과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념이라는 자기 모순의 덫에 갇혀버린 지성을 의미합니다. 호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복잡한 기구와 수많은 책에 둘러싸인 실험실의 과학자 모습, 혹은 밝게 빛나는 정보들이 얽힌 복잡한 네트워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짜흐 감정과 호드 지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하나로 묶고 조화롭게 종합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역할은 9번째 세피라인 예소드, 즉 토대 또는 기반으로 번역되는 세피라에게 주어집니다. 예소드는 우리 인격의 기반이지만 그것은 단단한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스트랄 차원, 꿈과 상상력, 그리고 잠재의식의 세계입니다. 예소드를 거대한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거울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세피라의 에너지를 담아내고 뒤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호드 지성과 네짜흐 감정과 만나며 이미지와 상징, 그리고 원형을 탄생시킵니다. 예소드는 꿈의 공장이며 우리의 기억, 콤플렉스, 그리고 억압된 욕망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이곳은 또한 우리 육체의 에테르적 이테릭, 쌍둥이이자 육체가 형성되는 에너지 매트릭스이기도 합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현현 드러나야 될 모든 것은 예소드 차원에서 먼저 형태를 갖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 꿈, 그리고 잠재의식과의 작업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 예소드는 달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 티페레트의 빛을 반사하여 빛나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명의 나무를 따라 내려온 여정을 드디어 마무리합니다. 에너지는 9단계를 거쳐 변형을 완료한 후 그 최종 지점인 10번째 세피라인 말쿠트, 즉 왕국에 도달합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말쿠트는 전체 창조 과정의 정점입니다. 말쿠트는 종종 신부 또는 딸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다른 모든 세피라의 영향을 받아들여 현실 세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쿠트가 나쁘거나 낮은 곳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은 삶의 모든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이며 영혼이 물질을 통해 경험을 얻는 장소인 것입니다. 말쿠트는 그 자체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예소드처럼 에너지를 수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예소드가 이미지의 세계라면 말쿠트는 형태, 즉 물질화된 세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가장 밀도가 높은 지점에서 역행의 길, 즉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각과 상승의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말쿠트의 시각적인 이미지는 그 모든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우리의 행성, 지구입니다. 저희는 10개의 세피로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에 무언가 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성한 삼위일체, 케테르, 호크마, 비나와 윤리적 삼위일체,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피라로 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이라는 의미의 다아트입니다. 다아트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세피라입니다. 종종 시면 쉔웬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곳은 장소가 아니라 의식 상태입니다. 모든 대립되는 개념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이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다아트는 지성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입니다. 이는 호크마와 비나의 조화로운 결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다하트의 심연을 건너는 것은 영적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자신의 에고와 모든 관념, 신념을 완전히 포기하고 존재의 흐름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영적인 죽음으로 경험됩니다. 다하트는 신성한 세계와 창조된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모든 형태와 의미를 빨아들이고 오직 순수한 자각만이 남는 소용돌이 혹은 포털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세피로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생명나무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세피로트들은 무작위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수직 기둥, 즉 지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크마, 헤세드, 넷자의 세피로트로 구성된 오른쪽 지주는 자비의 기둥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둥은 능동적이며 남성적이고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에너지가 이곳에서는 제약 없이 자유롭게 흐르며 베풀고 확장하고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것은 형태가 없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을 우주의 가속 페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좋아, 예스라고 말하며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이 지주의 에너지가 지배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낙천적이고 관대하며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충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규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을 쉽게 시작하지만 체계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각적으로 이 기둥은 외부로 뿜어져 나가는 빛과 에너지로 가득 찬 찬란하게 빛나는 흰색 기둥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비의 기둥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왼쪽 기둥이 존재합니다. 이 기둥은 세피로트 중 비나 게브라, 호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엄격의 기둥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수동적이고 여성적이며 무언가를 억제하고 형태를 잡아주는 원리입니다.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제한하며 명확한 구조를 만듭니다. 즉, 힘이 없는 형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이 엑셀 가속 페달이라면 왼쪽 기둥은 브레이크와 핸들 조향 장치에 해당합니다. 안 돼라고 말하며 우주의 법과 경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엄격함이 곧 악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기둥이 없었다면 우주는 에너지가 폭발하는 혼돈 그 자체였을 겁니다. 창조물이 존재할 수 있게끔 질서를 부여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이 엄격의 기둥의 역할입니다. 이 기둥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보통 이성적이고 규율이 잡혀 있으며 깊이 있는 분석 능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일 수 있고 차갑게 느껴지거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생명력과 자발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이 기둥을 표현하자면 빛을 흡수하여 모든 것에 명확한 윤곽을 부여하는 엄숙하고 검은 기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렇듯 중앙에 존재합니다. 자비의 기둥과 엄격의 기둥 사이에 바로 중용의 기둥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기둥은 세피로트 중 케테르, 티페레트, 예소드, 말쿠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로는 다하트도 포함됩니다. 이는 곧 균형과 의식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기둥입니다. 중용의 기둥은 조화의 길입니다. 좌우 기둥의 극단적인 경향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죠. 생명나무의 척추이며 영적 상승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경로이기도 합니다. 이 중용의 기둥을 따라 나아간다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팽창이나 우측 기둥, 혹은 지나친 경직과 제한, 좌측 기둥이라는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그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깨어있는 의식의 길입니다. 단순히 충동이나 우측 기둥 관념에 좌측 기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질, 티페레트의 중심에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온전한 자아를 완성하는 길인 셈입니다. 시각적으로 이 중용의 기둥은 모든 창조의 축으로서 가장 높은 영적인 영역과 가장 낮은 물질적인 영역, 즉 정신과 물질을 이어주는 황금빛 또는 무지갯빛 기둥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구조는 그것이 단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스며들어 동시에 존재하는 4개의 세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알게 될수록 더욱 심오해집니다.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미묘하며 근원에 가장 가까운 세계는 바로 아찔루트, 즉 원형의 세계 혹은 발산의 세계입니다. 이 아찔루트 세계는 첫 세계의 세피로트, 케테르, 호크마, 비나와 일치합니다. 다만 어떤 체계에서는 오직 첫 번째 세피라, 케테르 전체에만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이곳은 순수한 개념과 신성한 설계의 세계이며 모든 것이 순수한 잠재력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마치 예술가의 머릿속에만 있는 아직 스케치조차 되지 않은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같습니다. 이곳에는 형태가 없으며 오직 순수하고 불타는 의지의 충동만이 존재합니다. 이 세계의 원소는 불입니다. 순수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밝은 신성한 불꽃으로 이루어진 생명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아찔루트의 세계이며 나자와 신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밀도의 단계를 하나 더 내려가면 우리는 브리아비리아, 즉 창조의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세계는 헤세드, 그부라, 그리고 티페레트, 이 세계의 세피라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 아칠루트 세계의 원형적 아르체타이팔 개념들이 최초의 가장 미묘한 윤곽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위대한 대천사들, 순수한 이성, 그리고 보편적인 법칙들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만약 아칠루트가 화가의 아이디어라면 브리아는 그의 첫 번째 스케치, 즉 전체적인 구도와 의도가 이미 드러나는 초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통합된 의지가 구체적인 창조적 원칙들로 분화되는 곳이 바로 이 브리아 세계입니다. 이 세계의 원소는 공기입니다. 구름으로 짜여진 가볍고 투명하며 지적인 생명의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은 물리학적, 형이상학적 보편 법칙들이 탄생하는 위대한 개념들의 세계이며 감정적인 색채가 배제된 순수한 이해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탐구를 이어가며 이제 형성의 세계인 예치라로 들어섭니다. 이곳은 세피로트의 넷자흐, 호드, 예소드에 해당합니다. 브리아 세계의 추상적인 개념들이 여기 예치라에서는 생명력과 감정, 그리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천사 계층이 머무는 아스트랄 세계이며 우리의 감각과 상상력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만약 브리아가 밑그림이었다면 예치라는 이미 화려한 색채로 완성되었으나 아직 액자에 끼워지지 않은 그림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물리적인 형태로 발현되지는 않은 형상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꿈과 두려움, 희망과 욕망이 바로 이곳에 거주합니다. 이 세계의 원소는 물슈이인데 이는 예치라의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며 감정적인 본질을 완벽하게 나타냅니다. 끊임없이 변하며 서로 흘러들어가는 반짝이는 물줄기로 이루어진 생명의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이곳이야말로 영혼의 세계, 즉 주관적인 경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개의 세계 중 가장 조밀하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세계가 바로 아시아, 즉 행동의 세계 또는 물질계입니다. 아시아는 오직 하나의 세피라인 말쿠트에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이전 세 세계를 거쳐온 모든 것이 이곳에서 최종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유하자면 예치라의 세계에서 완성된 그림이 액자에 끼워지고 벽에 걸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세계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현실입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감정들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체로 변모하는 곳이죠. 아시아의 원소는 땅학입니다. 생명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단한 돌로 조각되거나 땅에서 뿌리 내린 것처럼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물질적인 형태를 갖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개의 세계가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은 아시아의 세계에 당신의 몸 위에 존재하며 예치라의 세계에서 감정을 느끼고 브리아의 세계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아칠루트의 세계에 있는 신성한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피로트와 기둥들, 그리고 여러 세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피로트를 서로 이어주는 22개의 선, 즉 경로입니다. 이 경로 각각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중 하나, 그리고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 중 하나와 대응됩니다. 이것만 해도 연구해야 할 하나의 독립된 우주라고 할 수 있죠. 이 경로들은 단순한 도표 위의 선이 아닙니다. 이들은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이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로 보자면 심리적, 영적인 변형을 겪는 단계들입니다. 한 세피라에서 다른 세피라로의 이동은 순간적인 도약이 아니라 해당 경로가 상징하는 과정, 즉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말쿠트, 물리적 세계에서 예소드 잠재의식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타로 카드 3개에 해당하며 하나의 주기가 완성되고 새로운 내면의 주기가 시작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티페레트, 고차원적 자아에서 케테르 근원으로 향하는 길은 가장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변형의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들의 교훈을 통합하기 위한 경로 작업, 파스워킹 수행은 이 길들을 따라 떠나는 명상적인 여정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왜 알아야 할까요? 이 복잡하고 추상적인 도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나무는 무엇보다도 진단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도를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성격에 대입해 봄으로써 현재 어디에 불균형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와 열정 내자흐은 넘치는데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나요? 아마도 헛헛의 상징하는 구조와 규율이 부족할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 개부라하나요? 그렇다면 헤세드 체세드의 자비와 포용력을 키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나무는 명상의 기반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세피라를 시각화하며 자신을 그 안에 투영하면 해당 에너지와 특성에 동조하여 그것들을 삶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세피라를 순차적으로 통과하며 나무를 올라가는 방식은 자기 인식과 영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수련법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상징이 아니라 의식의 변혁을 위한 살아 움직이는 실질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장대한 여정을 마쳤습니다. 케테르케텔의 하나 된 헤아릴 수 없는 근원부터 시작해 양극성의 탄생, 사랑과 엄격함의 균형, 감정과 지성의 세계를 거쳐 마침내 밀도 높고 물질적인 세상인 말쿠트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Tree of Life가 단순히 아름다운 도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은하계의 탄생부터 찻잔을 우려내는 일상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 현실의 프랙탈 지도입니다. 생명나무는 우주가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언어인 셈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이 지도가 외부의 무언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설명하고 있죠. 각각의 세피라, 각각의 경로는
당신 자신의 의식을 이루는 한 측면입니다. 생명나무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곧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닌 모든 위대함과 복잡성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거나 깊은 생각을 하게 했다면 저희가 함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세피라가 가장 크게 공명하고 있나요? 이 에너지들 중 어떤 곳에서 여러분 자신이나 현재의 삶의 상황을 발견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